네,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에 영향력 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내용들 하나씩 들여다보기 전에 헤드라인으로 먼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의 출구 전략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구제금융 지원 비준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키프로스가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뉴욕 3대 지수가 일제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간밤 마감이 됐는데요. 네. 호재성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버냉키의 힘이 나타났는데 연준이 기존 통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죠. 네, 연준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이틀 동안에 걸쳐서 진행했고 오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고수하겠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연방기금 목표금리는 기존의 0에서 0.25% 사실상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실업률이 6.5%에서 머물고 1년에서 2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5%를 넘지 않는다면 초저금리 정책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산매입 프로그램이 끝나고 경제가 강화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부양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연준은 성명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네, 실업률 얘기가 좀 나왔는데 고용시장은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실업률이 높다는 게 좀 우려가 되죠. 네, 고용시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연준은 고수했습니다. 연준은 성명문을 통해서 고용시장이 최근 몇 개월간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가 보이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완만한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경제 전망에는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진단했고요. 경제 상황과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특실을 고려했을 때 자산 매입 규모와 속도, 구성 요소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날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한 배경으로 좀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좀 들었는데요. 네. 올해 최고 2.8%로 하향이 됐네요. 네,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내년의 전망치도 역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전망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3에서 2.8%에서 2.8%로 하향했는데요. 기존 전망치는 최고 3%로 전망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 전망치는 기존 3에서 3.5%에서 2.9에서 3.4%로 내려잡았고요. 2015년도 전망 역시 2.9에서 3.7%까지 내려잡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업률은 올해 7.3에서 7.5%를 기록할 것이다 예상했는데 지난해 12월에 밝혔던 7.4에서 7.7%보다 내렸습니다. 네, 이 버냉키 의장 역시 경제 회복에 대해서는 좀 불만족스럽다라는 그런 입장을 나타냈죠. 네, 그렇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FOMC 이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경제 회복에 대한 신중론을 역시 고수하는 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경제 회복이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발언했고요. 재정 정책이 경제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발언해서 시퀘스트와 관련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그런 발언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양쪽 완화가 아직까지 비용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라고 진단했고요.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라고 말해서 연준 내부에서 일각에서 일고 있는 양쪽 완화 초긴 중단론에 대해서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양쪽 완화 정책이 경제 성장을 부양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렇다면 이제 출구 전략의 시기가 조금 더 늦춰지는 건가요? 네, 논란이 일고 있는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빠르면 올해 말 정도에 연준이 출구 전략에 나설 수 있다라는 전망이 힘을 얻게 됐었는데요. 연준은 양쪽 완화 지속에 따른 리스크도 아직까지는 관리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현재 부양 기조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긴축으로의 전환도 아주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발언했는데요.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목표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또 국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키프로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구제금융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키프로스와 관련해서는 악재가 호재로 바뀌고 있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정부를 비롯해서 정책 당국이 빠르게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키프로스 정부는 새로운 구제금융안을 준비하고 있고 20일 아침에 각 정당들에 전달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구제금융안에는 새로운 예금계좌 부담금 부과안이 역시 담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아나스타시아디스 키프로스 대통령이 새로운 구제금융안을 들고 정당 대표부와 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유로존 당국 역시 키프로스 사태 해결을 위해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소식이 나오네요. 네, 릭프리든 루셈부르크 재무장관은 유로존 17개국 재무장관들의 가능한 한 빨리 논의를 재개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역시 프랑크푸르트에서 회의를 가졌는데 회의를 갖고 키프로스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고요. 유럽중앙은행은 키프로스 은행의 긴급 유동성을 지속할지 여부에 관한 투표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향후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유럽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상승 마감했군요. 네, 유럽 증시는 영국을 제외하고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증시가 1.43% 올랐고요. 독일 증시가 0.68% 올라서 지수 8,000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증시가 반등한 것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MIB 지수가 2.2% 급등했고 스페인 아이벡스 지수 역시 1.15% 올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영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됐다는 소식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영국 증시는 0.13% 밀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마감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주요 상품 가격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올랐습니다만 금값은 하락했는데요. 국제유가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배럴당 1.05% 올랐습니다. 93.49달러를 기록하고 있고 금값은 온스당 0.38% 하락한 1605.10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민태정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이슈 시간에서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도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연준의 출구 전략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양적 완화 지속에 따른 리스크도 아직까지는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분석됩니다. 키프로스 정부는 의회가 구제금융안 비준을 거부함에 따라 은행 영업 중단을 지속하는 것을 포함한 비상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나 캐스터입니다.